결혼과 이혼에 관해서는 할 말이 참 많은 한 사람입니다. 오늘은 아는 친한 언니에게나 물어볼 법한 솔직한 이혼 후에 싱글맘으로 사는 현실에 관하여 이야기하려 합니다. 솔직히 여성으로서 아무에게나 이혼에 관해서 또 그 후에 어떤 삶이 나에게 기다리고 있을지 함부로 물어보기가 어렵잖아요. 그리고 물어본다 해도 진짜 후기가 아닌 인스타처럼 잘 짜여진 그리고 예쁘게 포장된 나만 빼고 다 잘 사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저는 50대에 접어든 싱글맘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그동안 수많은 지인들이 저에게 정말 많은 것들을 물어봤어요. 그들이 대부분 궁금한 것은 얼마나 힘드냐는 것입니다. 미래의 불확실성에 대한 공포가 그들의 발목을 붙잡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상담을 하고 조언도 해주면서 말했던 것들을 요약해봤습니다. 혼자서 아이 셋을 12년째 키우며 그동안 힘들었던 점들, 좋았던 점들을 친한 언니처럼 그 현실을 적나라하게 모두 펼쳐보려 합니다. 오늘 영상은 절대 이혼을 권장하는 것이 아니고 이혼을 생각하시거나 하신 분들께 도움이 되고자 하는 마음에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저는 캐나다에 살고 있는 애 셋 싱글맘입니다. 저희 현실은 대한민국에 살고 계시는 분들과 조금은 다를 수 있지만 근본은 같다고 생각합니다. 엄마로서 또한 여자로서 우리는 기본적으로 닮아 있잖아요. 오늘 처음이시라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생각도 댓글로 남겨주세요. 제가 이혼을 하고 혼자 아이 셋을 키우며 살면서 가장 많이 들어본 질문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어떻게 애 셋 데리고 이혼할 생각을 했어입니다. 이것이 왜 궁금할까요? 이혼을 하면 하는 것이지 왜 어떻게 했냐고 물을까요? 그 질문의 핵심은 이혼 절차를 물어보는 것이 아닙니다. 남편 없이 혼자서 애들을 키우며 일하며 살림까지 하고 그것을 다 감당하고 살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이혼을 결심했냐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어떻게 이혼까지 하려고 했냐고 묻는 것이지요. 하나도 아니고 셋인데 그렇죠? 전 남편도 물론 그랬습니다. 설마 정말 이혼하겠어? 애 셋인데. 헤어지고 난 후에도 여러 번 다시 합치자고 그만했으면 됐다고 했어요. 저는 완강했습니다. 어떻게 한 결심이고 추진한 것인데 다시 되돌릴 수 없었지요. 대부분 결혼하고 자식이 있는 여성들은 가장 고민스러운 것이 혼자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일 것입니다. 우선 가장 급한 것이 아이들 문제일 거예요. 돈은 일하면 벌 수 있잖아요. 그런데 애들이 있으면 일을 찾기가 아무래도 힘이 들죠. 그렇다고 일을 안 하고 아이만 키우자니 전 남편에게 또 의존하고 그 사람이 주는 양육비만 기다리게 되겠죠. 이 두 가지를 고민하다 보면 둘 다 못하게 됩니다. 그럼 일도 하고 아이도 키우면서 혼자서 잘 이겨내보려면 우선 이혼 전부터 준비가 필요합니다. 이혼은 갑자기 어느 날 욱해서 화가 나서 하루 만에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많이 생각하고 견디고 또 견디다 못해서 지쳐서 하게 되는 것이 우리 여성들이 이혼을 하게 되는 과정일 것입니다. 이혼 전에 해야 할 일. 첫 번째, 자립하라. 결혼을 하고 나서 갓 아이를 가진 여성들 대부분은 집에서 살림만 하시게 됩니다. 원하던 원하지 않던 간에 아이 때문이라도 집에서 풀타임으로 아이를 돌보게 되지요. 이렇게 첫째 낳고 얼마 지나지 않아 둘째까지 가지게 된다면 더더욱 밖으로 나가기가 힘들게 되죠. 아이들이 어릴 땐 정말로 손이 많이 가고 나 자신에게 할애할 시간과 여유조차 없어집니다. 그러다 보니 모든 것을 남편에게 의지하게 되고 남편이 일이 끝나고 집에 오기를 손꼽아 기다리게 됩니다. 아이가 아닌 어른 사람과 탁 트고 말하고 싶고 아이에게서 조금은 해방되기를 원하기 때문이겠죠. 이렇게 서서히 엄마로서 자리가 잡히게 되고 24시간 엄마로서 살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자신이 돈을 벌겠다는 의지도 없어지고 또 정말 운 좋게 돈 잘 버는 남편이 있다면 돈 걱정은 안 하게 되죠. 그러면서 금전적인 모든 것을 남편에게 의지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혼을 하려고 마음을 먹었는데 아이는 내가 키우고 싶고 정말 남편과 같이 못 살겠다 싶다면 첫 번째로 자립을 해야 합니다. 우선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야 하고 그 일을 할 수 있게끔 아이들을 돌볼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합니다. 캐나다는 엄마에게 자녀 양육의 우선권이 있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자녀 양육비와 이혼한 와이프에게 위로비 명목으로 다달이 비용을 지불하게 되어 있습니다. 한국도 마찬가지로 법적으로 양육비를 제공하기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것을 제대로 지키는 망할놈의 전남편들이 많지 않다는 것이죠. 그렇게 책임감 있고 좋은 사람이라면 굳이 이혼까지 결심하지 않았을 거라 생각됩니다. 이혼 후에 전남편의 양육비만 바라보고 살다가는 정말로 처절한 돌싱에 싱글맘이 될 수 있어요. 저는 불행 중 다행으로 전남편이 전혀 그럴 능력이 안 되어 있는 책임감 없는 사람이라 일찌감치 포기하고
저 자신이 일을 하면서 이혼을 하게 되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첫째 아이 낳고 후부터 저는 이혼을 해야겠다는 마음을 수도 없이 먹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혼자서 집에서 아이를 키우면서 할 수 있는 일이 없을까 많이 연구도 하고 공부도 해왔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그때부터 이혼을 위해 오로지 참고 혼자 공부하며 일을 바득바득 갈면서 살지는 않았지요. 같이 살면서 다시 잘해보자 하고 으쌰으쌰하며 또 하던 공부도 틈틈이 해왔던 것 같습니다. 이 행위들이 훗날 저에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또한 정부에서 지원하는 보조금도 충실히 적절하게 잘 이용하면서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했습니다. 절대 쉽지 않아요. 미리 말씀드리지만 남편이 있다 해도 솔직히 애들 준비시키고 내 자신 일하러 갈 준비하고 살림까지 하는 것은 보통 힘든 일은 아닙니다. 다행히 셋째를 낳자마자 친정 식구들이 있는 곳으로 이사를 오게 되었어요. 막내가 1살 정도 되었을 때 어린이집을 알아보고 애 셋을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보내면서 저는 일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제 엄마가 아이들 픽업도 해주시고 무슨 일이 생기면 급할 때 친정 식구들에게 부탁을 했고요. 막내가 자주 눈에 염증이 생기는 일도 생겼습니다. 아무래도 그 어린이집이 겉보기와는 다르게 깔끔하게 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되고 또 다른 곳을 물색하고 정말 끝도 없는 문제 해결을 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 또한 지나가더군요. 그때는 정말 힘들었어요. 하지만 맷집이 세지면서 하나하나 하다 보니 손도 빨라지고 몸도 빨라지더군요. 머릿속에는 그날 스케줄과 일정을 차곡차곡 그려봅니다. 시간 단위로 몇 시 몇 분에 애들 픽업에 일할 때 필요한 자재 준비에 어디를 들려서 무엇을 하고 미리 부모님이나 동생에게 부탁을 하고 약속을 잡고 일을 하며 하루 일과가 꽉 차고 정말 40대의 제 인생은 쏜살같이 지나갔어요. 너무 작고 큰일들이 많아 진작 중요한 것은 깜빡해서 식겁한 기억도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이제 아이들이 커서 힘든 시기가 지나고 이젠 제 자신을 위한 시간과 여유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는 주변에서 저에게 슈퍼맘이라고 했어요. 저는 그 말을 들을 때 씁쓸했던 것 같아요. 저도 가끔 기대고 싶었거든요. 누군가 나를 도와줬으면 했습니다. 그렇다고 울먹이며 애걸하거나 징징대지 않았습니다. 혼자서 할 수 있는 한 다 했지요. 제 큰아들이 많이 힘이 됐어요. 10살 정도부터는 간단한 간식도 동생들에게 만들어주고 주로 라면이었지만요. 조금 더 커서는 혼자서 동생들을 케어도 하게 됐어요. 시간이 조금씩 해결해 주더라고요. 절대로 환상 속의 이혼 후 돌싱 라이프를 생각하시고 섣불리 이혼을 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자, 그러면 자립하기 위해선 돈부터 벌어야겠죠. 지금은 예전과는 달리 돈을 지불하지 않거나 적은 비용으로도 많은 것을 온라인으로 배울 수 있고 온라인으로 할 수 있는 일과 사업이 다양해졌습니다. 코로나 시대로 인해 온라인으로 주문하고 결제하는 것에 신뢰도가 높아져서 이제는 사업체도 굳이 점포를 임대하지 않아도 자신의 집에서 할 수 있게 됐거든요. 회사에 나가지 않아도 프리랜서로도 할 수 있는 일도 많습니다. 제 생각엔 정말로 이렇게 온라인으로 자신의 능력과 재능으로 할 수 있는 일이 많고 시작하기에 좋은 시기가 없는 것 같아요. 둘째 가졌을 때부터 전 독학으로 어도비 프로그램을 공부했어요. 그때는 지금과 다르게 유튜브나 온라인의 정보가 부족해서 책을 보면서 공부했었죠. 그것을 계기로 발전해서 DSLR 카메라를 터득하고 포토샵과 일러스트레이터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현재는 일도 하며 유튜브 컨텐츠 크리에이터도 하게 되었고 앞으로 더 나아가 온라인 사업을 하기 위해 추진 중입니다. 나이 50이 되어 돌아보니 아이들 키우느라 무언가를 이룬 것이 없는 것 같아요. 젊어서는 꿈을 이루려 열심히 공부를 했고 살았는데 엄마가 되고 나서는 열심히 애들 키우느라 돈 벌고 쓰기 바빴던 것 같습니다. 여지껏 엄마라는 이름으로 살았는데 애들 다 크고 엄마의 손길이 필요 없어질 때 난 누구가 될까 생각도 하게 되더라고요. 꿈도 있었고 이젠 조금 조급한 마음도 생기게 됐어요. 내 노후는 나 혼자 책임져야 한다는 것이 점점 현실이 되어가고 있어요. 치솟는 물가와 집값을 우리 애들은 감당하며 살기 벅찰 거예요. 내 몸 하나는 내가 지켜야 될 때가 곧 옵니다. 그래도 작은 것이지만 하나하나 하다 보니 실력이 쌓이고 경력이 쌓이게 되더군요. 집에 어른 남자가 없으니 무엇이든 다 혼자 하게 돼요. 용기 내서 셀프 레노베이션도 하게 됐고요. 실력이 늘어서 이젠 부모님께서 하시는 렌트 사업체 유닛을 7개 정도 플립을 할 수 있게 되었어요. 여자가 뭐 저런 걸 다 하나 그러실 수도 있는데 저는 이상하게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는 것이 너무 좋아요. 밀가루가 빵이 되어 팡팡하게 부풀어 오른 거 볼 때 기분이 좋고 또 창의적으로 다양한 것을 만들어내는 것이 매력있더라고요. 그리고 캐나다는 뭐 하나 누구한테 맡기고 시키는 게 여간 어려운 게 아니에요. 잘못하면 정말 돈도 엄청 잃고 문제는 해결이 안 되는 일이 넘쳐나다 보니
여기는 DIY가 보편적입니다. 현재 경력 단절되신 분들이시더라도 늦었다 생각 마시고 하나 둘 다시 도전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혼 전에 해야 할 일. 두 번째, 주체적인 삶을 살아라. 자립을 하고 독립을 하려면 우선 정신건강부터 챙겨야 합니다. 찬후 우울증이 거의 대부분 찾아옵니다. 누구는 우울증을 느낄 새도 없이 지나가고 누구는 하염없이 힘들고 현 상황에서 벗어나려고만 합니다. 아무런 대책도 없이 벗어나고만 싶다고 생각하면 그 우울증은 더 심해지게 되고 자신이 할 수 있는 일도 못하게 됩니다. 피해의식에서 벗어나서 오직 자신과 아이들만 생각하고 자신을 가꾸고 능력을 키워 자신감을 되찾아야 합니다. 이혼은 두 가지를 먼저 우리에게 가져다 줍니다. 바로 자유와 외로움입니다. 자유를 잘 활용하면 내 인생은 내 것이 되고 너무나 편해집니다. 그렇지 않고 그 자유를 잘못 사용하고 내 자신이 주체적인 삶을 살지 못한다면 다시 내 자유를 반납할 상대를 물색하게 됩니다. 자유와 외로움 사이에 허덕이다 의지할 사람을 찾게 될 수 있어요. 그런데 더 질 안 좋은 남자에게 눈에 띄이고 사기꾼 같은 사람과 관계를 맺게 됩니다. 내 불행의 원인을 상대방에게서만 찾으려 하면 이혼 후에도 불행해질 수 있어요. 남 탓만 하며 허송세월 보내고 끌려다니다 보면 똑같은 위치에서 허덕이며 헤어나오지 못하게 됩니다. 좋은 인연이란 시작이 좋은 인연이 아닌 끝이 좋은 인연입니다. 시작은 나와 상관없이 시작되었어도 인연을 어떻게 마무리하는가는 나 자신에게 달렸기 때문입니다. 케민스님, 핑계는 만들면 끝이 없습니다. 남 탓하고 상황 탓을 하며 자꾸만 핑계를 만들어 내가 왜 못하는지, 왜 그래야만 했는지 자기 합리화를 하기보다는 내 자신을 똑바로 보고 인정할 것은 인정하고 자기 개발을 계속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시간 낭비도 안 하고 세월이 흘러 5년 10년이 지나면 어느새 더 멀리 또는 더 가까이 다가가게 되어 있게 되겠죠. 운동을 해서 건강과 몸매를 가꾸고 깔끔한 옷차림으로 우선 자신감을 먼저 높이는 것이 좋습니다. 자기 개발을 꾸준히 하면서 부지런한 사람이 더 빨리 이혼 후에도 자리를 잡고 자유로움을 만끽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더 활기찬 돌싱 라이프를 즐기고 자신에게 떳떳한 사람이 될 수 있게 되겠죠. 자신감과 추진력이 합쳐진다면 이혼도 또 일도 다 얻게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혼 전에 해야 할 일. 세 번째, 결심이 섰다면 실행한다. 결혼 생활을 하며 이혼 과정까지 가기까지는 수도 없는 심정의 변화를 거쳐야 합니다. 이혼까지 간 사람은 결단을 내리고 실행으로 옮긴 것이죠. 아마 오랜 시간이 걸렸을 것이고 결혼 생활을 지속하려고 오래 애썼을 것입니다. 혹시라도 후에 이혼을 정말 할 수 있을 수 있으니 애들 키우고 일하면서 바빠도 알아서 할 일을 하다 보니 상대방은 오히려 자신이 더 편해지려고 그마저 조금 하던 것도 서서히 저에게 미루더군요. 자신의 편의만 생각하고 와이프는 애들 봐야 한다고 혼자서 친구들을 만나기도 합니다. 와이프는 지금 무슨 생각을 하던지 신경도 쓰지 않고 오히려 와이프가 일도 하면서 애도 보니 신나서 자신은 더 편한 삶을 살더라고요. 이런 생활이 몇 년 지속되다가 어느 한 사건이 계기가 되어 도저히 더 이상은 안 되겠다 싶은 날 결심을 했습니다. 저는 마찰을 줄이기 위해 얼굴 앞에서 이혼해 나가. 그러지 않았어요. 결심이 섰을 때 실행을 했습니다. 얼마간의 기간을 주고 왔던 곳으로 돌아가라고 했죠. 캐나다는 넓어서 제가 비행기 티켓도 예약해서 보냈습니다. 황당했겠죠. 돌아가서는 한 6개월 정도면 다시 합치겠지 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그분은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셨습니다. 그런데 정말 사람은 고쳐서 쓰는 게 아니라는 어르신들 말씀이 맞습니다. 미련을 버리고 내 삶에 집중을 해야 합니다. 막연하게 이혼할래 하고 상상만 하다가는 아무것도 못하게 되니 미리 준비하고 실행에 옮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혼 후에 조심할 점. 돌싱의 라이프에 너무 매혹되지 마라. 이혼을 하고 혼자가 돼서 다시 예전의 내 젊고 푸릇한 싱글 라이프를 꿈꾸신다면 잘못 생각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혼 후 돌싱맘의 라이프는 그다지 순탄치 않아요. 갑자기 갖게 된 자유를 어찌할 바를 몰라 애들 부모님에게 맡기고 나가 놀고 유흥을 즐기고 다른 남자를 만나며 그동안 참아온 몸 안에 화를 내뿜게 될 수 있어요. 좋지요. 오랜만에 회포는 스트레스 해소도 되고 정신건강에 좋습니다. 활력소도 되고요. 하지만 이것을 알아야 하더군요. 내 자신은 당당하고 아무렇지도 않은데 주변에서 돌싱이라는 이유 하나로 쉽게 생각을 하더군요. 유난히 남자가 꼬입니다. 그래서 그때는 나 아직 죽지 않았어. 여전히 젊고 예쁘다 하며 자뻑도 하고 자존감도 넘쳐 끌어오르게 되더군요. 그런데 남자는 여자와 다르게 단 한 가지 목적이 우리와 틀립니다. 그들은 돌싱을 자신의 불륜 상대로 찍고 다가옵니다. 가정이 있으면서도 속이고 다가옵니다.
자신의 가정은 지키면서 재미는 보고 싶고 썸도 타고 놀고 싶은 거죠. 돌싱녀인 우리가 행실을 잘못해서 쉽게 보여서 그런 것이라기보다는 그 돌싱녀라는 프레임 안에 우리가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유행 지난 예쁜 옷에 붙은 할인 태그 같은 느낌이지요. 비유가 좀 기분 나쁘지만 인지해야 합니다. 정말 솔직하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님들의 잘하는 언니 같은 마음으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나는 아닌데 남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물론 괜찮은 사람도 있어요. 다 나쁘다는 것은 아닙니다. 모임의 횟수가 늘고 외출과 유흥을 많이 할수록 돌싱녀에게 다가오는 남자들은 질보다 양이 많게 돼요. 더 질 나쁜 사기꾼 같은 나쁜 사람에게 빠지게 되고 그런 남자들이 붙게 돼요. 친구로 알고 만나도 그놈들의 흑심이 보이기 시작하죠. 집에 와이프도 있고 애도 있으면서 바빠도 러시아어를 뚫고 만나러 나옵니다. 그런 정성을 보여요. 참 한심하죠. 혹시 내가 자신의 불륜 상대가 돼줄지도 모르겠다 싶어서 정성을 쏟는 것이죠. 결혼 생활 오래 하면 솔직히 지겹잖아요. 예전에 썸 타며 설레었던 마음도 느끼고 싶기도 하고 젊음이 지나가는 게 아쉽겠죠. 이때 잠시의 일탈로 그 유혹을 벗어나지 못하게 되면 그동안의 고생이 물거품이 됩니다. 백마탄 왕자님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나를 망가뜨릴 끝이 좋지 않은 인연이 나타난 거죠. 친구도 바뀔 수도 있어요. 이혼 전에는 불편함 없이 만나던 지인이 이혼 후에는 연락도 뜸하고 가끔 집에 초대도 하던 것도 다 없어지게 돼요. 아무래도 이혼한 돌싱녀가 부담이 될 거예요. 혹시 모를 불미스러운 상황을 애초에 만들지 않으려는 의도인 거죠. 처음엔 조금 마음이 아프고 기분도 상합니다. 하지만 어차피 잘 됐다 싶기도 했어요. 오히려 돌싱인 나를 꺼려하는 마음을 미리 헤아리고 저절로 멀어지면 되더라고요. 진짜 친구는 그런 거 상관없이 예전처럼 지낼 텐데 말이죠. 나를 꺼려하는 사람에게 애써 관심을 바라는 것은 쓸모없는 에너지 낭비입니다. 먹고 살기 너무 바빠지거든요. 돌싱맘이 가져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은 가오를 잃지 말자입니다. 백마탄 왕자님은 안 오십니다. 오랜 싱글로 지내고 느낀 것은 이성을 만나도 깊은 관계로 빠지지 말자는 것입니다. 외로움을 이성으로 채우지 말아야 하고 자존감을 높이고 외로움도 즐겨야 할 때입니다. 남자에게 받은 아픔을 다시 다른 남자를 찾아 위로받으려 하면 하던 일도 하찮게 보이고 자식에게도 소홀해지게 됩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지나치게 잦은 모임과 술자리를 피하시면 돼요. 아쉬운 점이 좋은 사람을 만나도 헤어져 돌아오면 어딘가 모를 공허함과 아쉬움이 남게 됩니다. 진짜 사랑을 하게 되면 만나고 헤어져도 허무함이나 외로움을 느끼지 않게 되지만 질 안 좋은 사람을 만나면 사랑했던 사이인 전 남편과 다르게 마음 한구석에 의구심이 생기고 뭔가 허전함을 느끼게 됩니다. 이런 느낌을 받고 계시다면 의심만 하지 마시고 그 실체를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여자의 촉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 촉을 믿으세요. 애써 누를 필요 없습니다. 미래가 불확실하고 현재가 녹록지 않다고 아무나 만나지 말아야 합니다. 유부남은 절대 만나시면 안 되고 싱글남이어도 필터링을 하세요. 의욕이 생기면 제발 절대 그냥 넘기지 마세요. 확실히 싱글이 되고 좋은 것은 속 편하다는 것입니다. 없으니 혼자 다 해결하니 속은 편하고 기대하지 않아 마찰도 없습니다. 나만 잘하면 되거든요. 옆에 있는 남편까지 잘하길 바랬고 바뀌길 바랬고 바뀔 수 있다고 믿었던 지난 세월이 허무하죠. 결혼이라는 계약에서 풀려나니 자유롭고 조금은 외롭지만 혼자가 더 좋습니다. 그리고 가장 마음 아픈 것은 엄마로서 더 잘해주지 못한 것이 아쉽습니다. 가끔 혼자가 아닌 둘이 같이 벌었다면 금전적으로 더 여유롭고 아이들에게 좋지 않을까 하고 재혼을 생각했었지만 그건 오히려 아이들에게 더 상처를 주는 일이더라고요. 하지만 이런 고민은 마음먹기 나름인 것 같아요. 잘한다는 말은 끝이 없어요. 서로 위하고 사랑하면 최고인 것 같습니다. 나이 50이 되니 조금 더 제 삶에 여유가 생기고 많이 내려놓는 연습이 된 것 같습니다. 현실에 충실하고 자기 개발을 하며 자존감 높은 우리 모두 멋진 여자, 멋진 엄마가 되길 바라며 영상 마치겠습니다. 긴 영상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든 싱글맘들을 응원합니다. 여러분의 언니 터닝포인트 엔젤라였습니다. 감사합니다.